안녕하십니까. 동적 진단 기반 웹 피싱 및 취약점 탐지 서비스 개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서론, 프로젝트 설계도, 작품 설계 과정, 시연 영상,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포털이나 메신저 등을 이용해 서비스를 정교하게 사칭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노리는 피싱 공격이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23년 피싱 사이트 탐지 차단 건수는 22년에 비해 약 1.8배 증가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스미싱 피해를 포함하고 있는 사칭형 피해 금액이 2022년 905억 원에서 지난해 1,154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사회공학적 피싱 공격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나타난 BITB 공격은 대응망은 있으나 탐지하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아서 BITB뿐만 아니라 클릭재킹, XSS와 같은 피싱 공격 및 웹 취약점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악성 URL을 판별하는 머신러닝을 개발하여 악성 유무를 판단하고 사이트 내 BITB 공격과 클릭재킹의 유무, XSS 취약점 탐지를 통해 웹 피싱 공격 및 취약점을 탐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침해 사고를 방지하고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젝트 설계도입니다. 사용자가 URL을 넣으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URL은 샌드박스로 전송되어 악성 URL, BITB, 클릭재킹, XSS를 탐지합니다. 결과값에 따라 DB가 업데이트되고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 출력됩니다. 또한 이미 DB에 등록되어 있는 URL은 바로 정보가 출력되고 추후 업데이트된 DB를 활용하여 점진적 학습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작품 설계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단축 URL 서비스를 사용한 피싱 공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축 URL을 이용한 공격은 사용자가 악성을 인식하기 어렵고 기존 블랙리스트를 무력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안하고자 하는 프로세스는 샌드박스 환경에서 두 가지 머신러닝 모델을 모델 서빙으로 예측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선행 연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행 연구는 GRU 모델을 학습시켜 단축의 유무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며 단축 URL 탐지 정확도는 98%, F1 스코어는 93%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행 연구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학습시켰고 27개의 URL의 문자적인 특징과 URL의 패스 부분을 활용한 IDF 특징을 사용하였습니다. 정확도는 92%, F1 스코어는 91%입니다. 여기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란 여러 개의 결정 트리를 조합하여 분류를 수행하는 머신러닝 모델로 대용량 처리에 효과적이며 오버피팅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축 URL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87개의 특징으로 이루어진 정형화된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셋 특징의 평균의 차이를 확인하여 가장 큰 특징으로 피처 셀렉션을 실행하고 URL의 문자적인 특징을 고려해 8개의 특징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랜덤 포레스트로 학습한 모델 성능 지표입니다. 정확도와 F1 스코어는 96%로 결과에 대한 분석은 사이클런의 특징 중요도를 사용하여 해당 지표를 확인한 결과 URL 길이에 대한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 URL이라도 길이가 짧다면 잘못된 예측 분류 가능성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오분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완화를 시킵니다. 다음 단계에서 진행하는 악성 URL을 판별하는 모델 예측에서도 오분류가 일어나도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악성 URL을 판단하기 위한 데이터셋은 PC탱크에서 확보하였고 정상 URL을 판단하기 위한 데이터셋은 DMOZ에서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데이터셋을 27개의 문자적 특징과 IDF 특징 두 가지를 합쳐 총 29개의 피처가 모델 학습에 사용하게 됩니다. IDF 특징은 해당 단어가 얼마나 드물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지표입니다. 악성 URL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며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이한 패턴이나 키워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IDF 값이 일반 URL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실제 현재 학습하는 데이터셋의 IDF 값도 일반 URL보다 악성 URL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29가지의 피처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학습하였습니다. 정확도와 F1 스코어는 95%가 나왔으며 타임 라이브러리로 프로그램의 동작 속도를 측정하였는데
선행 연구에 비해 30배 시간적 이득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캐글에서 확보한 데이터셋을 테스트셋으로 예측 분류하여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제3의 데이터로 일반화 성능을 측정하는 것은 연구 결과를 부정적인 결과로 표현하기 때문에 대부분 연구에서는 잘 활용하지 않는 방안이지만 현 프로젝트에서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후에 진행하기 때문에 측정하였습니다. 가운데 그림과 같이 모델의 정확도와 예측 정확도가 하향되었지만 이러한 결과에 대한 분석은 시대에 따른 악성 URL 패턴 변화에 대한 정확도 하락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확도 하락을 피처 셀렉션,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 점진적 학습으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여 프로젝트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악성 URL 구분 머신러닝의 일반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 피처 셀렉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두 가지 기준으로 첫 번째는 중요도 분석 기반, 두 번째는 상관계수 분석 기반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피처 셀렉션을 진행하는 이유는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너무 잘 맞춰져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모델을 더 간단하게 하여 학습과 예측에 필요한 계산량을 감소시켜 효율성을 높이고 학습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도가 낮거나 상관관계가 높다고 평가된 피처들을 제거해보고 모델의 성능 재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각 트리는 피처들을 사용하여 분할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피처들의 중요도를 계산합니다. 판다스, 사이클런, 매트플롭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학습된 랜덤 포레스트 모델로부터 추출한 각 피처의 중요도를 시각화하고 학습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다른 피처들에 비해 중요도가 낮게 나온 10개의 피처를 선택하였습니다. 10개의 피처들에 대한 드롭을 진행해본 결과 앰퍼센트 여부, 파일 확장자 이름 2개의 피처 드롭을 진행하는 것이 검증 정확도가 81.9%에서 81.98%로 향상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피처 셀렉션입니다. 상관관계 분석이란 데이터 집합에서 둘 이상의 연속형 변수 간의 관계, 강도, 방향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입니다. 구축하는 모델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간의 관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습 데이터셋과 검증 데이터셋에서 공통적으로 상관계수가 0.7이 넘는 6개의 피처들에 대해 드롭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중요도 분석만으로 피처 셀렉션을 진행했을 때보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도메인 길이, TLD 위치, 패스 부분의 IDF, 패스의 깊이, 총 4개의 피처 드롭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검증 정확도가 81.9%에서 82%로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전체 URL에 대한 IDF 특징만으로 예측을 수행하는 것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URL에 대한 특징을 더 잘 잡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처 셀렉션을 진행하기 전보다 피처 셀렉션을 진행한 후 걸리는 모델 학습 시간이 1분 28초 단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 최적의 훈련 모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과적합에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인 민 샘플 스플릿, 민 샘플 립, 맥스 디프 세 가지 파라미터에 대해서 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이전까지 모델 학습에 사용된 하이퍼 파라미터는 자동으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주는 그리드 서치 CV를 통해 나온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BITB 공격은 2022년에 새롭게 나타났으며 웹 브라우저 내부에 인증 용도로 제작된 또 다른 팝업 창을 추가로 보여주는 피싱 수법입니다. 웹 브라우저 화면과 URL은 신뢰 가능한 공식 주소처럼 보이게 HTML, CSS로 디자인이 가능하여 겉으로 보이는 URL 주소만 믿고 개인정보를 입력할 경우 해킹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아직까지 BITB 대응 방안만 존재하고 탐지하는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사에서 발표한 대응 방법은 BITB 공격의 특성상 새로 팝업된 화면은 현재 이용 중인 웹 브라우저의 영역 밖으로 이동 불가한 점을 이용하여 드래그해보는 것입니다. 공격이 심화져 있는 피싱 페이지를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탐지 기술 적용을 위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여 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우측 그림은 BITB 공격이 심어진 피싱 페이지입니다. 먼저 메인 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 로그인을 클릭하면 실제 브라우저와 유사한 로그인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로고와 제목, SSL 인증서 그림과 URL을 HTML로 화면을 구성했고 로그인 시 공격자 DB에 연동됩니다. 즉 정상 페이지의 경우에는 메인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는데
우측 피싱 페이지의 경우에는 BRTB 공격 특성상 메인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탐지 단계의 첫 번째로 셀레니움을 통해 웹페이지를 열고 로그인 요소 탐색 후 클릭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날 경우 로그인 팝업 창을 드래그하는데 팝업 창 상단에 하드코딩된 요소가 없다면 윈도우 핸들 리스트 길이를 비교하는데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로그인 팝업 창을 드래그하여 공격을 탐지하는 방법입니다. 로그인 팝업 창 상단의 요소를 하드코딩으로 찾고 드래그하여 메인 브라우저의 밖으로 나갈 때까지 이동하는데 나가지면 정상, 나가지 못하면 BITB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한계점으로 로그인 팝업 창의 상단을 클릭하기 위해서는 요소를 하드코딩으로 작성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BITB 탐지 기능이 모든 페이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탐지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윈도우 윈도스의 리스트 길이 비교를 통한 탐지인데요. 셀레니움은 윈도우를 구분하기 위해 윈도우 핸들스 변수에 이름을 리스트로 저장하는데 정상의 경우 로그인 클릭 시 새로운 팝업 창이 나타났지만 BITB 공격의 경우 팝업 창이 아닌 HTML로 꾸며진 페이지가 열리므로 새로운 윈도우 핸들스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좌측 그림을 보시다시피 피싱 페이지는 새로운 팝업 창이 뜨는 것이 아니므로 이름이 생기지 않아 메인 브라우저 하나만 있고 우측 정상 페이지의 경우 로그인 클릭 시 팝업 창이 새롭게 나타나므로 새로운 이름이 생겨 길이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로그인 클릭 전에 윈도우 핸들스 리스트 길이와 로그인 클릭 후의 리스트 길이를 비교하여 같다면 BITB, 증가했다면 정상 페이지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클릭 체킹 공격입니다. 공격자가 피싱 사이트 생성 후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하는 공격으로 특정 버튼이나 링크를 클릭 시 투명도가 매우 낮아 보이지 않는 불량 아이프레임을 삽입시켜 웹사이트에서 사용자 삭제, 권한 업데이트 또는 기타 작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피싱 페이지에서 글쓰기 버튼 위에 투명도가 낮은 불량 아이프레임 웹사이트를 삽입시켜 공격 구문이 발생되는 버튼을 클릭하게 유도합니다. 클릭 체킹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X프레임 옵션 헤더가 있습니다. X프레임 옵션 헤더가 존재할 경우 해당 페이지가 다른 웹페이지의 i프레임으로 포함되는 것을 제한하여 이 헤더가 설정되어 있다면 클릭 체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탐지 방법으로는 i프레임 페이지 투명도가 낮은 경우를 찾는 것입니다. 현재 페이지의 모든 i프레임 요소를 찾아 i프레임 페이지로 전환 후 투명도가 0.1 이하인 요소가 있다면 클릭 체킹으로 판단하여 하이라이트 처리합니다. 다음은 XSS 공격 탐지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동작으로는 URL 입력 시 웹페이지의 HTTP 리퀘스트 메시지를 동적 데이터 기반 탐지 머신러닝으로 판단해 악성과 정상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XSS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의 약자로 게시판이나 웹메일 등의 악성 스크립트 코드를 삽입해 공격자가 의도한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하는 공격입니다. IPS, 방화벽 등으로 방지가 불가하며 다양한 기능과 연계되어 취약점이 발생합니다. 공격 특징으로는 매개 변수와 헤더 값을 조작하는데 취약점을 유발하기 위해 부등호 슬래시 등 특수 문자를 사용하며 공격 코드를 포함해 요청 메시지의 길이가 길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웹 공격은 통상적으로 HTTP 요청 메시지를 변조하기 때문에 요청 메시지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요청 메시지는 클라이언트에서 전송하는 메시지로 정적 변수와 동적 변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적 변수는 변하지 않는 변수로 경로, 매개 변수 키 등 사용자가 값을 변경할 수 없어 값이 똑같거나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동적 변수는 값이 변하는 변수로 메서드, 매개 변수 값, 쿠키 등 사용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입력될 수 있는 데이터의 경우의 수가 무한합니다. 따라서 XSS는 동적 변수를 변조한 동적 공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찾아 머신러닝의 피처로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머신러닝 부분입니다. CSIC 2010 HTTP 데이터셋은 실제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HTTP 요청과 응답 데이터를 포함하는 웹서버 로그 데이터셋으로 실제 웹 응용 프로그램의 모든 매개 변수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됩니다. 정상 36,000개, 악상 860개, 직접 수집한 정상 데이터 450개를 데이터셋으로 사용하였으며 새 데이터셋은 웹사이트 트래픽 순위를 집계하는 알렉사의 정상 URL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안하는 머신러닝은 요청 메시지 중 동적 변수를 전처리 후
대표적인 이진 분류 모델 중 의사결정 트리, 그레디언트 부스팅 회귀 트리, 랜덤 포레스트, 로지스틱 회귀로 학습하였습니다. 처리 방식으로 메소드 유형, URL과 쿠키의 소문자, 대문자, 숫자, 특수문자, 공격 단어 개수를 세어 CSV 파일로 저장하였습니다. 아래는 악성 웹패킷으로 공격 단어가 심어져 있으며 길이가 긴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으로 학습하기 위해 메소드는 원한 이코딩으로 변한 후 모든 열을 피처로 설정하고 정성과 악성을 레이블로 표현했습니다. 트레인과 테스트의 비율은 8대2로 고정하였으며 그리드 서치 CV로 하이퍼 파라미터의 범위를 설정해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고 정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맥스디프, 맥스피처, 민 샘플 스플릿 등이 있습니다. 학습 결과 평가 지표는 테스트 어큐러시, F1 스코어, 혼돈 행렬을 사용하였으며 어큐러시와 F1 스코어는 랜덤 포레스트가 99.92로 가장 높았으며 결과적으로 6개 지표 중 4개 부분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낸 랜덤 포레스트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용자의 입력으로 받은 URL에서 XSS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URL을 셀레니움을 사용해 크롬 웹브라우저로 제어하고 HTTP로 리디렉션합니다. 요청에 대한 메소드, URL, 쿠키 값을 추출하고 피처를 생성해 저장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입력으로 제공하여 공격 여부를 예측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서 웹페이지에서 추출한 값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문단에서 피처 값으로 변환하고 세 번째 문단에서 모델 예측 결과 정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사용자의 URL을 리디렉션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리디렉션이란 한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HTTP와 HTTPS는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토콜로 HTTP는 데이터를 평문으로 전송하고 HTTPS는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암호화된 쿠키값 대신 원문의 쿠키값을 얻기 위해 HTTP로 리디렉션합니다. 하지만 리디렉션이 불가한 경우가 있는데요. 보안을 위해 셀레니움과 같은 웹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어 메커니즘에 의해 접속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예외 처리로 검사가 불가함을 출력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진적 학습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 재구성, 프로젝트 결과 업로드, 기존 판단 결과 로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며 그중 업로드는 제시한 기준과 같이 진행되며 통일되지 않는 판단 결과는 제외됩니다.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이유는 프로젝트 환경인 윈도우 샌드박스가 전원을 끄고 켤 때마다 초기화가 이루어져 개발에서의 난점이 있었고 악성 URL을 다루는 프로젝트이다 보니 DB를 샌드박스 안에 배치하면 위험이 존재하므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는 이전에 분류된 URL 컬렉션, 악성 URL 분류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컬렉션, 새로운 데이터 컬렉션,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악성 URL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악성 URL 분류 머신러닝 모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점진적 학습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따라서 매일 밤 자정마다 DB에 새로 등록된 정상 악성 URL이 각 1만 개씩 넘는지 확인하고 넘을 시 기존 학습된 정상 악성 URL 4만 개와 새로운 정상 악성 URL 1만 개씩으로 DB 데이터셋을 재구성합니다. 새로 업데이트된 DB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기존 학습된 랜덤 포레스트 머신러닝 모델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검증 정확도가 기존 모델보다 높아지면 업데이트된 모델을 저장하고 높아지지 않으면 업데이트된 모델을 저장하지 않고 기존 모델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까지 발표한 모든 프로그램을 샌드박스 기반으로 결합합니다. 샌드박스는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포함된 가상화 기술입니다. 동적 진단이란 시스템이나 장비의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여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잠재적 문제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샌드박스를 삭제하면 모든 데이터와 설정이 함께 삭제되므로 PC의 악성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샌드박스 환경에서의 동적 진단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 크롬 확장 프로그램 동작 과정입니다. 사용자가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 입력한 URL을 메인 서버로 보냅니다. 메인 서버의 몽고DB에서 URL 존재 여부 판단 후 DB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샌드박스로 URL을 전송합니다.
샌드박스는 전달받은 URL로 악성 URL 탐지와 BITB, 클릭 체킹, XSS를 탐지해서 결과값을 메인 서버로 전달하고 메인 서버는 결과값을 토대로 DB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 결과값을 확장 프로그램에 출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시연 영상입니다. 왼쪽은 크롬 확장 프로그램, 오른쪽은 샌드박스입니다. 먼저 사용자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 URL을 입력합니다. BITB 탐지할 때 하드코딩된 요소가 없으므로 로그인 클릭 후 윈도우 핸들스 비교를 통해 BITB를 탐지합니다. 결과값을 보면 위험도와 탐지가 나타납니다. 같은 URL을 넣었을 때 DB에 등록된 정보가 출력됩니다. 그 다음 BITB와 클릭 체킹이 구현된 피싱 URL을 넣습니다. 클릭 체킹을 탐지하여 하이라이트 되었습니다. BITB를 탐지할 때 하드코딩된 요소를 찾았으므로 팝업 창 드래그를 통해 BITB를 탐지합니다. 결과로 사용자에게 악성 페이지임을 알려줍니다. 다음 XSS가 구형된 피싱 페이지를 입력하여 피싱 및 취약점을 탐지합니다. 그 결과 XSS가 탐지된 것을 확인합니다. 크롬 확장 프로그램 실행 결과입니다. 정상 사이트의 경우 정상 URL이라 판단하고 웹 피싱 및 취약점이 검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사진은 한번 검사한 URL은 DB에 등록되므로 등록된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BITB 클릭 체킹이 구형된 피싱 페이지를 넣었을 경우 악성 URL이라고 판단하고 BITB 클릭 체킹이 탐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XSS가 구현된 피싱 페이지를 넣었을 경우 악성 URL과 XSS 탐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본 서비스를 사용 시 100%가 용이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잠재적 피싱 공격이 심어져 있는 웹페이지 탐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